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밀을 주재료로 하는 명품 빵을 개발해서 지역을 대표할 만한 광주빵으로 키워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농민들의 쌀 야적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 가격과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확대와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를 보면 답답하고 힘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비록 국정감사가 지역에서 진행됐지만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광주 고검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팀장의 업무 배제를 놓고 검사 동일체 원칙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면은 검찰도 함께 무너집니다. 대선 개입 문제가 본질은 강고도 없고 그 동일체 원칙만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것과 관련해 시도교육청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이 공세를 편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제거하기 위한 그런 꼼수로 보여집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답답한 현안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000억 원대 교비 횡령의 이홍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든지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 폭발 사고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아 씨의 변호인도 여기 지역법관 출신의 변호사고요. 또 이용아 씨의 큰 사위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동기고 동양 출신이고. 국세청 국감에서는 지역의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꼴찌라는 사실과 지역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도 역시 전국 꼴찌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기관들을 조사하다 보니 질문이 피상적이었고 법사위원들은 관광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늦게 국감장에 입장하는 등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라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을 국정감사하고 오는 목요일에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는 4배 늘고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거래 규모는 5년 사이에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을 적게 부과하거나 많이 부과해 감사에 적발된 건수가 2010년 233건, 2011년 354건, 지난해 414건, 올 상반기 35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와 경고 등을 받은 세무서 직원들도 2010년 430명, 2011년 476명, 지난해 474명, 올 상반기 2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제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역을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비용을 썼는지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으로 45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을 합친 총액의 0.02% 수준으로 지난 2011년 한국 기업 평균 0.26%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업별로는 GS 칼텍스가 매출액 대비 0.08%인 380억 원을 사회 공헌 비용으로 사용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5천만 원을 지원한 롯데케미칼의 매출액 대비 사회 공헌 비용은 불과 0.001%, 하나케미칼은 0.009%로 소수점 셋째짜리 수준이었습니다. GS 칼텍스의 예울마루 지원 비용을 제외하면 여수산단 매출 상위 10개 기업이 지역을 위해 지출한 돈은 100억 원 규모. 순이익에 비해 매출액이 큰 석유화학 산단의 특성을 고려해도 아쉬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민들이나 복지나 또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기풍들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라는 위상과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피해를 생각해 볼 때 지역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위한 사전 용역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광주 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차 유치 방안과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시된 의견과 결정 사항 등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전 기획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한국서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컨소시엄은 광주 하수처리장에 2,300억 원을 투자해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와 7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2016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발전소가 준공되면 광주시 전체 56만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9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연간 5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전통시장 시설물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전통시장 개선 사업에 9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실집행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2.5%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68억 원을 지원받아 120억 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71.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농민들이 쌀 야적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 가격을 올려줄 것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확대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두 가지 형태의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헥타르당 70만 원의 고정 직불금. 벼농사를 짓는 농민 누구나 받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인 변동 직불금입니다. 정부가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을 정하고 시중가가 이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의 85%를 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목표 가격이 높을수록 농민들이 보전받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쌀 목표 가격을 80kg에 17만 4,083원으로 잡았습니다. 농민들은 8년 만에 4,000원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최소 기준 가격이 23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중 쌀값이 18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부 기준대로라면 보전 비용이 전혀 없고 농민들이 제시하는 기준 가격대로라면 한 가마당 4만 7천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23만 5천이면 한 2%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올려줘야 농민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노동의 대가라도 좀 받아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는 뭐 희망이 없잖아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들의 최소 생산비 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 필수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쌀과 배추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수매비축 또는 공공비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해 꾸려진 수급조절위원회 농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매 가격과 물량 등을 결정하는 수급조절위원회 정부와 농협, 소비단체 등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을 뿐 농민대표가 빠져있어 생산자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 실행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민을 때려잡는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지 농민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강권에 같이 묶어내는 그런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현재 8개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대상 품목을 16개 품목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목표 가격은 이달 말 다시 조정해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개정 또는 신설 법안은 내년에나 통과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농민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 지역 골프장 10곳 가운데 7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의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 골프장 34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4곳의 토양과 잔디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농약은 제초제와 살충제, 살균제 등 모두 11종류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학교 폭력 서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발 해체된 학교 폭력 서클은 8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소속 인원도 5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을 폭력 조직에 가입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경찰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칭 광주빵 만들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밀을 주 재료로 하는 이른바 명품 빵을 개발해서 경주빵이나 안흥 찐빵처럼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음식으로 키워보자는 움직임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수입 밀가루는 전혀 쓰지 않고 우리밀로만 빵과 과자를 만드는 중소업체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매장과 직영점 판매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12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속에 우리밀 빵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라는 부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우리밀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을 형상화한 빵, 김치를 넣은 빵, 장성 단감을 부재료로 쓴 빵 등 저마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대학교 사업단이 우리밀로 만든 빵을 발굴해 광주빵으로 육성해보자는 취지로 대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지도들이 계속 또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보와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죠. 전국 우리밀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광주는 2년 전 우리밀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맛의 고장이라면서도 선뜻 내놓을 만한 가공식품 하나 없는 광주. 지역민이 공감하고 외지인들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향토 음식 자원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대중화 정책에 따라 광주시가 민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38명 정원에 법인과 개인 등 모두 36명이 신청해 2명이 미달했습니다. 광주시는 신청자 가운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탈락자를 제외시킨 뒤 다음 달 안으로 잔여 대수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전기차 보조금 2천만 원과 완속 충전기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속칭 박스가리를 통해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실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굴비 가공업자 39살 문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굴비 가공업체 창고에서 모두 116차례에 걸쳐 시가 23억 원어치의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 씨에 대한 중형 선고에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최근 법원 판결의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을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쌍방 폭행 혐의로 손님과 경찰관 양쪽을 모두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님 52살 서모 씨가 경찰관이 자신을 수갑으로 채우고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50살 소모경위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대질 신문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순천에서 뮤지컬로 각색됐습니다. 뮤지컬로 첫 무대에 오른 태백산맥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앞으로 서울은 물론 전국 공연도 기획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하소설 태백산맥. 책으로만 사랑받던 태백산맥이 순천에서 뮤지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태백산맥이 지역에서 뮤지컬로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뮤지컬에는 순천시립예술단이 주축이 돼 인근 광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순천시가 전국 공모를 거쳐 수준 높은 연출자를 직접 선발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지역 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상설 공연 내지는 전국 순회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설책 자체가 10권 분량이고 그래서 분량 자체가 엄청나요. 이거를 좀 축약해서 2시간 반, 3시간짜리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좀 염상진, 염상구 형제의 비극을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다뤘습니다. 태백산맥 공연을 보기 위해 순천을 찾은 조정래 작가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여순 사건을 일으킨 그 바탕이 된 순천에서 태백산맥이 뮤지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감회가 깊고 정원박람회 폐막작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연하는 이번 뮤지컬은 공연 전부터 사전 예매분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지금 저희 국내 최고 작가이신 이 지역 출신 조정래 작가의 선생님의 소설 태백산맥을 국내 최초로 저희 순천에서 자체적으로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는데 의미가 깊고요. 오는 20일까지 3일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공연되는 태백산맥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시는 남양주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한 임한귀 씨를 광주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위촉했습니다. 임 씨는 서울과 고양, 안산, 광주 시립합창단의 객원 지휘자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사임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후임도 조만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할 계획입니다.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12차 세계 한상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국내 기업인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의 교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45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석하며 한상특별관과 광주특별산업관 등 모두 17개 테마관으로 운영됩니다.